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1학년도 대비 모의고사 2번, 모의고사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모의고사를 푸실 계획이신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확률과 어떤 제비 뽑기가 당첨 확률이 이제 100분의 1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어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이제 200번을 시행을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광고가 잘못됐다라고 보통 직관적으로는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해설을 지금 이제 따로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했음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 풀어보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는 좀 이렇게 답하기가 곤란해서 좀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제가 의도한 풀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2분의 1을 이제 계산을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의수준 10%에서 이제 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검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검정 통계량 비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value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이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p-value를 이용해서 한번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에 제가 제비뽑기 시행이 독립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그 문제의 숨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 문제를 사용할 때는 독립이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충분히 이 제비뽑기가 서로 이제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첨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항 분포가 200회 시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첨 확률은 매번 이제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정하고자 하는 게 이 당첨 확률이 100분의 1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측 검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첨 확률을 100분의 1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null hypothesis 규모 가설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이 옳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대립 가설은 이 확률이 100분의 1이 아니다,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대립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x가 0이 나온 거죠.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 값을 계산을 하려면은 귀무 가설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그런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p 밸류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 즉 한 번도 당첨이 일어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알파 값이 x가 0 이하가 되는 이런 확률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어차피 x는 그 0 이상의 정수의 값만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 x는 0인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해도 무방한 거죠. 이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항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이 당첨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죠. 당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1-1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200번 시행을 한 거죠.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큰 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인 계산을 할 때 이것이 여기에 이제 그 2n제곱 이렇게 근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로피탈 정리를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n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로피탈 정리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1 마이너스 t에 2n이니까 지금 그 t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로그를 취해서 좀 더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를 취하는 거는 이 상태로 이걸 치환을 해서 로그를 취한 변수를 치환을 해도 되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2에 요거의 로그 값 이렇게 쓰면 원래 거랑 똑같겠죠.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이 2 나누기 t ln 1-t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시면은 요걸 그냥 y 같은 걸로 치환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지수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이죠. 지수함수 연속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에 2 곱하기 여기 이제 t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 함수의 꼴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로피탈 정리를 여기다 적용하든지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1-t분의 마이너스 1에 t가 0일 때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2제곱분의 1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2분의 1은 0.37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0.37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힌트를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는데요. 약간 더 직접적으로 사실 이 값이라는 것이 이제 1-100분의 1에 100제곱이랑 같은 거의 유사한 값이 되겠어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요 값을 0.37이라고 줘도 상관이 크게 없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근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0.37의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계산은 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이게 0.1369가 됩니다. 자, 이 값이 지금 이제 0.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0.1보다 크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사건이 그렇게까지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10분의 1보다도 더 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즉 이것은 지금 나온 현상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알파가 0.1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 기각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사를 사용을 했는데 여담이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근사인지 좀 더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 1-100분의 1의 200제곱을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글쎄요, 이게 0.1340이 나와요. 1340입니다. 40. 134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한 거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그런 근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질문자분께서는 이것을 정규 근사로 왜 할 수가 없느냐, 100이라면 200이라면 충분히 이제 큰 값인데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 제가 조금 수정하긴 했는데요. 자, x가 지금 이런 이항 분포를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규 근사로 해서 정규 근사를 하게 되면은 np가 이제 2가 되겠고요. npq가 2에다가 이제 100분의 99를 곱해서 100분의 198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이건 질문의 내용입니다. 검정 통계량으로 이제 그 G를, X 센터가 2니까 마이너스 2 나누기 여기 제곱근을 붙여서 루트 198 나누기 10이니까 곱하기 10, 여기다 그냥 나누기 10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근사식을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정규 분포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을 좀 계산하기가 곤란하고요. 거기다가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조금은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루트 198은 좀 좋은 그 근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1.4 정도로 이제 근사를 그러니까 요 값 자체를 1.4 정도로 이제 근사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은 그 p-밸류가 지금 나온 값은 이제 p가 x가 이제 0 이하가 되는 이런 확률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검정력이 아니라 그 검정 통계량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g가 실제로 마이너스 1.421, 네, 이런 정도의 이제 값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것은 결국은 대략 0.078 정도가 되는 굉장히 이제 드물게 일어나는 이런 그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0.1보다 작기 때문에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P-밸류로 계산해도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기강력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번 경우에는 이제 기강력을 계산해 보시면은 그 G가 0.1이 되는 이 G값이 대략 마이너스 1.28 정도가 됩니다. 1.28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42가 지금 기강력에 들어오게 되죠. 즉 1.41이 1.28보다 크기 때문에 기강력에 포함이 돼서, 그래서 다시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것이 기강력인데, 이 검정 통계량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범위가 요 기강력에 들어오게 돼서, 그쵸? 기강력이란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면은 단측 검정이므로 이쪽이 이제 기강력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하는 이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200회라면 분명히 충분히 많은 시행 횟수이기는 합니다. 그쵸? 그렇지만 이 정규 근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100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근사의 조건, 이 결과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 정규 근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n이 한 3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많은 책을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만, 우리 임용에서 출제되는 것은 정규 근사를 주려면 n 값을 이제 충분히 크게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p가 굉장히 작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np와 그 다음에 np와 nq가 둘 다 적어도 5 이상은 돼야 돼요. 네. np와 n1-p가 적어도 5 이상을 해야 이게 이제 정규 근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게 조금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항체 형성 비율,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항체 형성 비율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항체 형성 비율이 향상이 됐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체 형성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한 샘플의 크기가 대략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체 형성이 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단지 1회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이 발생된 횟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지휘 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범위가 넓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 조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